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의 관점으로 투자 시장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건 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 FOMC 안도 랠리는 채 하루를 지속하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는데 증시도 비트코인도 크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5% 수준의 하락을 경험했고 비트코인은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36,000달러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인 37,500달러가 깨졌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하는 바이 더 딥이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높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가 완전히 깨졌다. 이런 분석이 개인적으로는 좀 와닿았는데 증시의 추가적인 후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역시 동반 하락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지선으로는 27,200달러가 제시됐는데 설마 3만 달러가 깨지겠냐 싶긴 하지만 원래 모든 가능성을 넘나드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런 요동과 상관없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은 여전합니다. 이른바 슈퍼사이클 이론이 아직 유효하다 이런 발언과 비슷한 분석들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뭘 근거로 지금 상황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본시장 흐름을 바라보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수련을 참 제대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절할 게 아니라면 일단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은 5%, 비트코인은 8%를 반납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나오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지만 고작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연준의 발표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의미 있는 수준의 폭락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소폭 빠져서 다시 41% 후반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증시까지 함께 뒤흔들어 버린 것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 매파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 인플레이션 악화에 이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하면서 위험자산 회피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증시와 비트코인의 하락 속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상승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리튜드 인베스트먼트 CEO 프레디 라이트는 CNBC에 출연을 해서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금리를 대략 3% 수준으로 올리는 매파적인 금리 인상 궤도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목격한 국채 수익률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준이 자금줄을 조이는 상황에서 팬데믹 시기에 보여줬던 바이 더 딥 전략은 이제 끝났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펜 뮤추얼 에셋의 매니저 지웨이 렌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랠리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질 것이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는 바이 더 딥이 통한다. 주가를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돈을 덜 쓰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랠리가 오면 팔아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본질을 좀 더 꿰뚫는 분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멘트인데 그는 CNBC에 출연해서 연준은 주식 약세장과 채권 수익률 상승을 원하고 있는데 증시가 마침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여건이 지금보다 더 나빴더라면 연준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했을 수도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이 채권과 증시에 영향을 준 덕분에 앞으로 경기 과열을 진정시켜야 하는 연준의 임무가
더 쉬워졌다라는 점을 기쁘게 여길 것이다. 통화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서 연준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시장이 다소 과소평가하는 모습이다. 내년에도 통화정책 긴축이 이어져야 하는데 시장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1월 24일 이후에 목격된 가격 저점의 상방향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건 3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지지대를 향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37,5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단기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간, 주간, 월간 차트의 모멘텀 둔화는 가격 상승세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한다의 선임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의 경우에는 월가의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됐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식, 암호화폐 등 모든 위험 자산이 급락했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완전히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줬다.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선은 33,000달러가 될 것이고 지난 이틀 동안의 변동성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로 좀 더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해온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창업자 KT 스톡트는 아예 비트코인 차트가 망가졌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예측 가능한 다음 지지선은 27,200달러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끔찍할 정도로 조용하다. 길어지는 비트코인의 횡보는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나스닥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지금은 위험자산으로 간주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는 망가졌고 27,000달러 가능성도 나오고 참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세 전망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크라켄의 마케팅 담당 이사 단 헬드는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 이론은 아직 유효하다. 슈퍼사이클 이론이 나온 2019년보다 지금 우리는 더 완벽한 폭풍을 맞고 있다. 코로나로 우리는 정부의 능력에 회의를 갖기 충분했고 전 세계 지정학적 분쟁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이론은 단 헬드가 2019년 제시한 건데 정부와 기관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에 합류를 하고 주요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T-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역사적인 사이클의 세 번째 충동적인 단계 시작점에 있다. 각각의 위대한 역사적 주기는 2311 동안 지속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가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가 첫 번째 그레이트 사이클이고 여기서 급격한 랠리가 3번 발생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은 두 번째 그레이트 사이클로 분류가 됐는데 차트를 보면 이 안에서 지난해 두 번째 임펄시브 단계가 진행이 됐고 지금 세 번째 임펄시브 단계 직전에 다지기를 하면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차트에 표시된 시기를 보면 대략 올해 하반기부터 세 번째 임펄시브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발이지 이렇게 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필립 스위프트는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2년 이동평균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게 깨졌을 때는 코로나 사태 때였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전처럼 뚫릴지 아니면 반등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상황을 보면 한번 쭉 빠지면서 2년 이동평균을 뚫었다가 곧장 급반등하면서 엄청난 랠리를 선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2년 이동평균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나 이슈적으로 보나 엄청 예민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인데 발키리는 1940년에 제정된 투자회사법이 아닌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통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승인을 받은 테오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 역시 이 33년도법을 기준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33년도 법이 이 대다수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 기준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출시를 향한 길이 열리고 있다.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이 전망에 대해서만 짚어봤습니다. 시장 상황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전망들이 존재한다. 일단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